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5,000년 동안 유대 민족을 지탱해온 지혜의 보고,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들은 비즈니스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창의적 사고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탈무드에 있습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생활 지혜서이자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고전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함께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 꼽히는 탈무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탈무드에는 총 6개 챕터에 119개의 지혜로운 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가정, 도덕 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탈무드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업상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탈무드의 가르침을 참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5,000년 전이 가르침이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이러한 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삶의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지식이 많은 사람,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 또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배울 점이 반드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현대의 리더십 이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집단의 지혜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내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의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최선의 답변을 위해 충분히 생각한 후 입을 엽니다. 급하게 내뱉은 말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핵심을 물어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직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탈무드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탈무드에는 나무에 관한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은 나무와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지적 성장과 인생의 기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풍성해서 멀리서 보면 매우 훌륭한 나무 같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얕고 짧습니다. 이런 나무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쉽게 뽑혀 날아가 버립니다. 반면 두 번째 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첫 번째 나무만큼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뭇가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학위, 자격증, 직책, 재산, 명성 등 눈에 보이는 성과들입니다. 반면 뿌리는 우리의 내면적 지혜, 인격, 가치관, 철학적 기반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첫 번째 나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빠른 성과를 내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더 높은 학위를 따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뒷받침할 내면의 역량이나 철학적 기반은 소홀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거나 큰 실패를 겪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반면 뿌리가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을 통해 내면의 역량을 기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뿌리가 얕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깊은 뿌리를 바탕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가진 나무일까요? 진정한 성공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탈무드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왕이 신하에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였지만 신하는 용기를 내어 암사자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몸의 여러 기관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공로를 세웠는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발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암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공로가 가장 크다. 손이 반박했습니다. 발로 그곳에 간다고 해서 젖을 구할 수 있나? 내가 직접 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눈도 나섰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내가 암사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헛수고였을 것이다. 시각적 정보를 제공한 나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착각하고 있다. 내가 피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너희 중 누구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야말로 진정한 주역이다. 이들의 경론을 듣고 있던 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니 각자 나름의 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온 것은 암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의 젖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왕은 즉시 신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혀가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암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신하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혀는 몸에서 가장 작고 약한 기관 중 하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이 평생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교훈은 더욱 중요합니다.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의 말은 더 빠르고 넓게 퍼집니다. 부주의한 한마디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격려와 위로의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말의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5,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을 죄를 지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형 날짜가 정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폐하, 제게 1년의 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폐하의 소중한 말을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모두 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말이 하늘을 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만약 1년 후에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 기꺼이 사형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왕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만약 정말로 말이 하늘을 날게 된다면 그것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왕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온 남자를 동료 죄수들이 비웃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나?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죽음을 미룬 것뿐이야. 하지만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말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이 하늘을 날게 될지도.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희망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설령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시간이 가져다 줄 변화의 여지를 믿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수많은 박해를 당했지만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취업이 안 되어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창의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독특한 질문 교육법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정답이 하나인 질문을 던집니다. 1+1은 몇일까?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일까? 이런 질문들은 명확한 답이 있고 아이들은 그 답을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새는 날 수 있을까? 만약 중력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정의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질문해도 부모가 쉽게 정답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징검다리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라고 물으면 물이 위로 흐르면 어떨 것 같아? 아포스트로피 쉼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중 어느 것이 아래로 갈까? 와 같은 질문으로 답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던 삼파술과 같은 방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직접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이 방법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아이가 왜 해는 뜨고 지나요? 라고 물으면 부모는 해가 움직이는 걸까? 우리가 움직이는 걸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아이의 엉뚱한 질문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의 질문에 성의껏 응답합니다. 때로는 정말 좋은 질문이네.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며 아이의 호기심을 격려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그들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유대 민족에게는 푸림이라는 특별한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 민족을 구한 왕비 에스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푸림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날에 벌어지는 독특한 행사 때문입니다. 푸림이 되면 유대인 아이들은 온갖 다양한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공주 옷을 입는 아이도 있고 동물 분장을 하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 상상 속의 캐릭터로 변신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할로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입는 옷은 시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엄마나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나는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엄마는 그 아이의 상상을 실현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는 무지개 색깔 용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아이가 더 특이하고 기발한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할수록 부모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의 상상력이 발달했다는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동물이나 직업 분장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푸림 문화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창의성에는 경계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푸림을 통해 아이들은 자유로운 사고의 힘을 경험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창조하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여서 훗날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고 함께 그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푸림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유대인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아주는 것과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또는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육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남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오히려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고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남과 다른 길을 추구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남과 다르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남보다 잘하려면 기존의 게임 룰 안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과 다르게 하면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에서는 자동으로 1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 분야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새로운 의료 분야를 개척한다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구글을 창립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등 혁신적인 유대인들을 보면 모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그 결과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아이의 적성과 흥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합니다. 설령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라도 지지해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열정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한 길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가면 남들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길을 가라. 지금까지 8부에 걸쳐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000년 전이 가르침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들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깊은 뿌리를 내리며 말의 힘을 알고 희망을 잃지 않고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유롭게 사고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탈무드의 지혜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